오늘은 신한 AI 박성우 AI 어드바이스 본부장입니까? 어떻게 돼요? 리더입니다. 아, 리더요? 네, 리더를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 어떻게 와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자산운용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 인력 교류로 해서 펀드 개발하는 은행에 들어갔죠. 은행에 들어갔다가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딱 뭐가 히트 쳤었냐면 알파고가 히트를 쳤었어요. 알파고가 세상 네. 많이 바꾸게 하네. 그렇죠. 그래서 알파고가 히트를 쳐서 이제 신한 지주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AI 기술을 금융사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갖고 리서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산관리 쪽에 AI 인공지능을 좀 써보자라고 하면서 파견을 나갔어요, 거기. 16년도 말에 나가서. 그러니까 17, 18, 19에서 거의 한 2년 반을 프로젝트에 있었고, 프로젝트로. 네. 그래서 거의 한 2019년 초에 끝났으니까, 거기서 이제 AI 그런 이제 기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고, 이런 거를 한 2년 반 정도 한 다음에 거기 나온 성과로 신한 AI라는 걸 만들었어요. 회사를 지금 만든 거예요? 회사를 아예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자회사를.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 회사를 금융권 최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던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아예 그쪽으로 전직이 된 거죠. 전직이. 네. 그래서 지금 신한 AI라는 회사의 1호 직원입니다. 직원도. 몇 명이나 돼 지금?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증권사, 자산운용사, 자문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래서 이제 신한 AI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 회사를 표방을 하는데 금융권 회사, 금융지주 내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지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신한 AI를 만들었고 제가 담당하는 거는 그 중에서 자산운용, 그 다음에 자산관리 이런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로보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펀드 운용하는 거 운영하는 거를 그러면 그 시스템 툴을 가지고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 이런 데다가 자문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S&P 500을 뭐 10% 늘리세요. 아니면은 뭐 US 트레저리를 뭐 20% 줄이세요. 이런 이제 자문을 해주는 거죠. 회사에. 그럼 그 펀드에 따라 뭐 종목을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그 7개 국가의 대표 주가 지수, 그다음에 7개면 어디 미국, 그다음에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 브라질. 이 국가들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 그래서 그 국가들의 대표 주가 지수, 예를 들어서 S&P 500, 니케이 225, 뭐 보베스파, 코스피 이런 대표 주가 지수와 그러니까 지수니까 뭐 선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될 수도 있죠. 지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국가들의 10년 금리 장기책, 장기채권. 뭐 대부분 이제 투자 툴은 ETF들이죠. 요새 워낙 ETF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ETF 다음에 골드까지 해서 이제 그 15개의 풀을 갖고 아주 기본적인 풀을 갖고 자산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산 배분을. 그래서 이제 이미 펀드나 이런 것들이 출시돼 있고 펀드 출시된 거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매니저가 어떤 자기 판단에서 운용하는 게 아니라 AI의 시그널과 AI의 어떤 비중 변화에 따라서 펀드가 운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시스템 개발 중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B2C 개념의 로보어드바이저. B2C면은 어디? 이제 고객들, 일반 개인 고객들,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자산관리 투자 1임업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지수만 커버하고 있는데 얘를 섹터 단위까지 내리고 이제 종목 단위까지 내리고 이렇게 아직은 종목은 아니고. 아직은 아니고. 우리가 뭐 일반인이 보통 이제 생각한다면 그냥 AI가 뭐 어떤 종목을 찍어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아직은 그냥 전체적인 큰 지수단에서만 하는 거죠. 보면 뭐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도 AI 팀이라고 해서 좀 많죠. 많이 많죠. 그들을 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금융사,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사가 네. 추진하고 있는 AI 기술과 관련돼서는 신한이 탑이죠. 먼저 일단은 출발이 먼저도 했고 그 다음에 들인 돈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AI 기술이라는 게 뭐 그쪽 바닥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돈과 시간이에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인력도 들어갈까요? 인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왜냐면 그 돈이 결국 뭐랑 귀결되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 어떤 데이터 결국은 누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학습시키고 얘를 갖고 활용하느냐의 싸움이고, AI니까 그걸 네. 계속 돌려서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는 또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미 2016년도부터 했으니까 알파고 나오면서 이제 예, 신한 같은 경우는 거의 4, 5년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뭐 데이터 비용만 몇십억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AI 팀이나 뭐 AI 뭐 부서 단위에서 하는 거랑은 사실은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고, 다만 이제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거는 아직 금융사 데이터나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 네.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얘네들이죠. 아, 오히려 그거하고도? 오히려 걔네들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걔네들은 기술력은 훌륭하니까. 그 이미 과거 한 뭐 10여 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와 돈만 들이면 걔네들은 확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는 금융사 진출하기 그거를 제일 경계하고 있죠. 제도권 금융사들끼리가 아니고. 오히려 신기술을 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쪽 전공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아니죠. 근데 아니죠. 뭐 전산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니죠. 말해서 아니죠. 근데 아니죠. 뭐 전산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요즘 말해서 뭐 데이터 언어라든가 무슨 금융 컴퓨터 언어를 공부한 것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가요? 일단은 제일 컸던 건 약간 퀀트 베이스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폰트 베이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금융공학이나 이런 거 하면서 뭐 간단한 C라든지 이런 언어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든지 시스템 트레이딩과 관련돼서 친숙했고, 친숙해.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AI나 이런 쪽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뭐 AI 기술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있어서 뭐든지 얘한테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비단 금융권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현업이라고 불리는 그 도메인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도메인 전문가가.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랑 AI 기술자가 같이 코업을 해야 이제 그 도메인에 맞는 인공지능이 나오는 건데, 저는 처음에 이제 도메인 전문가로 들어간 거죠. 조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과거 이제 퀀트나 이런 경험 때문에 훨씬 더 좀 신속하고 빠르게 이제 갈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세상이 이제 그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바뀌니까.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뭐 좀 길이 있는 것 같아서 컴퓨터 공학을 박사과정으로 다니고 있어요. 아, 다시. 그래서 이제 수련을 왜냐면은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조인을 했지만 AI 기술을 모르면 그러니까 반대로 또 이 이게 사람들은 되게 이걸 어렵거든요. 잘 모르고 네. 이건 이걸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용어도 다르니까, 요거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인덱스라고 표현하면 금융 쪽에서는 주가 지수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인덱스라고 표현할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넘버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덱스가. 그렇지. 컴퓨터 용어 그런 예, 예. 거를.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를 갖고도 완전히 다른 이해를 해요. 뭐 인덱스다 그러면 인덱스 지수 뭐 네, 이런 지수죠. 거. 근데 거기도 지수긴 지수인데 다른 지수인 거지. 그래서 이제 접목하는 게 그런 거가 서로 이제 학습을 또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같이 일하기가. 그럼 여기에 만약 이제 이런 걸 공부하고 싶다면 뭐 이렇게 이제 막 공부하는 사람이나 이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해라? 어떻게 보냐고? 만약에가 두 가지 축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인문계열, 인문사회 계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 금융사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뭐 경제든 경영이든 기타 그런 회사들의 이런 쪽은
이제 와서 사실은 컴퓨터 공학이나 어떤 뭐 단순하게는 코딩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깊게 얘기하면 AI 알고리즘들이 될 수 있는데 그쪽을 덤벼서 공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떨어져요. 원래 그쪽 출신들보다. 그렇다면 결국은 자기 전문 분야가 아주 깊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 이제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되 기본 소양을 이쪽을 쌓으면서 이제 본인 전공을 더 열심히 해야지. 본인 전공. 네, 그렇게 해서 자기 분야에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분야를 이제 교양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었으니까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 도메인 전문가로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쪽 AI 쪽이나 뭐 공학 이공계 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AI 도메인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이나 지식을 굉장히 깊이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교양으로 금융 쪽을 계속 보면서 이제 하다가 그쪽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레벨이 됐다고 하면 이제 금융을 파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뭐 좀 그냥 제가 이제 들어올 때는 금융 쪽만 이제 좀 공부를 하면 된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네. 좀 지나서는 한참 이제 금융공학이 이제 이제는 거기서 AI까지 넘어간 거죠. AI까지 더 넘어가서 AI까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죠. 알고 들어와야 네. 좀 더 그게 좀 더 낫다. 뭐 경제학이나 아니면 경영학을 나온 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 석사 박사를 이공계로 가라라고 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사실 주문이고 물론 그걸 해내는 사람들도 있죠. 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추천하는 건 사실 비현실적이지. 뭐 수학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본인이 한 거에서 훨씬 더 깊게 판 다음에 이쪽을 교양으로 갖춰서 이쪽 필드에 들어온 다음에 넘어가는 게 사실 현실적인 조언이죠. 그러면 솔직히 이 회사는 약간 신입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없지는 않겠죠. 현업 전문가는 안 뽑고요. 그러니까 현업 전문가는 오히려 이제 금융 계열사에서 인력 교류라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된 사람, 뭐 최소한 과차장 이상들만 필요한 거고요. 이제 신입으로 따지면 AI 박사들이 신입으로 들어오죠. 이쪽 AI 기술자들이. 기술자들. 네. 주로 그러면은 여기 근무하신 분들은 전부 주가 이제 AI 관련된 기술자들만 주로 한 8명에서 10명 정도는 저처럼 이제 현업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뭐 석사 박사들. 그래서 뭐 전산 관련 예, 뭐 컴퓨터 공학, 수학, 통계학, 이게 제일 많죠. 물리학도 있고. 예, 그쪽에 한 석사나 박사들이 이제 신입이든 아니면 경력직이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순수 IT 개발자들. 예,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상품을 세일즈하고 뭐 네. 펀드 판매되는 거에 대해서 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뭐 현업 쪽에서 그거죠. 이제 운영을 했던 저처럼 운영했던 사람은 이러이렇게 운영을 하면 돼. 이러이런 개념의 운영 방법이 있어라고 하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AI로 구현할지를 이제 AI 뭐 분석가들이 이제 고민을 해서 필요한 이런 의사결정, 이런 방법에는 이런 알고리즘이 적합하겠다 하면 그 알고리즘을 갖고 데이터가 마련되면 데이터 갖고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거 갖고 테스트를 해서 현업이 같이 검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 같은 걸로 나가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IT 개발자들이 그거를 이제 시스템이랑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수 위주로 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더 내려가서 디테일하게 주식이나 어떤 종목 쪽으로 네. 아주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엄청나게 많죠.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다른 회사들 여기 지금 신한만 시작했는데 뭐 다른 금융사들도 지금 다 개발하고 하고 있어요. 아직은 신한이 2017년, 18년에 했고요. 그러니까 16년도부터 이제 기획하고 설계하기 시작해서 최고의 핫 이슈라고 봐야 되네. 네. 이런
솔루션 뭐라 그래야 돼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산운용사에서 받아서 그대로 뭐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만의 또 툴을 또 짜서 거기서도 AI 방식으로 또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성과가 혼재되기 때문에 매니저가 어떤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법규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매니저가 판단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판단 내에서도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그 시그널이 나오면 그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죠. 수행하죠. 네.